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조입니다. 내년 1월에 출시가 전망되고 있는 갤럭시 S22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갤럭시 S22 시리즈는 전작과 동일한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 그리고 울트라 이렇게 총 3가지 모델로 출시가 될 전망입니다. 모델별 화면 사이즈는 기본형은 6.06인치, 플러스 모델은 6.55인치, 마지막 울트라는 6.8인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울트라 모델은 전작과 동일하고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두께도 전작보다는 얇아진다고 하는데요. 본체가 얇아짐에 따라 배터리 같은 경우는 더 작은 배터리가 탑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끝나누기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울트라에만 LTPO 패널과 QHD 플러스 해상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갤럭시 S22 울트라의 렌더링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딱 보자마자 진짜 이상하다. 이 왕누리 카메라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왕누리 카메라는 삼성과 올리푸스가 협업해서 만든 2억 화소라고 하는데요. 이게 울트라에 들어갈 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뢰도가 높은 몇몇 소스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들이 나왔어요. 갤럭시 유출 정보로 유명한 아이스 유니버스는 2억 화소가 아닌 1억 800만 화소가 탑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에도 1억 800만 화소 센서가 들어가는데요. 이건 2세대 센서이고 S22 울트라에 들어갈 센서는 조금 더 성능이 개선된 3세대 센서가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화소가 높다고 해서 카메라 성능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억 화소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화소가 많아질수록 센서마다 받는 빛의 양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조도 상황에서 오히려 선명한 사진을 찍기가 힘들 수도 있게 됩니다. 삼성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2억 화소 대신 카메라 초점 기술을 통해 화질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울트라의 흔들림 보정은 현재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들어가 있는 센서 시프트 OIS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갤럭시 S22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 후면에는 5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12메가픽셀 망원 렌즈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는 삼성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최신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GN2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이소셀 GN2는 기존보다 2 마이크로미터 정도 큰 픽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픽셀이 커지면서 좀 더 선명한 사진과 좋은 영상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언더패널 카메라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Z 폴드3에 최초로 탑재가 되면서 S22 울트라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이미지 품질 저하 문제와 수율 문제로 기존과 같은 펀치홀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S21에서는 발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죠. 그래서 S22에서도 발열 문제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계시는데요. 삼성은 이번에 S21의 발열 문제를 인정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은 향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냉각팬 탑재와 같이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S22에서는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을 탑재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베이퍼 챔버 쿨링은 이전에 노트 10에서도 탑재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방식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소량의 냉매가 기화와 액화를 빠르게 반복해서 열을 방출시키는 증기 냉각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기가 작아서 제품을 얇게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냉각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갤럭시뿐만 아니라 차기 아이폰이나 다른 스마트폰에도 탑재가 거론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어떤 칩셋이 들어갈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엑시노스 2200과 스냅드래곤 895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2200은 코드명 파미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AMD와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특히 엑시노스에 들어갈 GPU는 AMD의 RDNA2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엑시노스 2200의 GPU는 스냅드래곤 888보다 성능이 50%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엑시노스는 GPU 성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하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삼성이 이번에 엑시노스의 GPU 성능을 많이 끌어올림으로써 그동안 존재했던 스냅드래곤과의 격차를 조금 더 좁히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충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65W 고속 충전이 지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팁스터 트루는 갤럭시 S22 모든 모델에 65W 고속 충전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에 레인보우 RGB라고 써있는 건 갤럭시 S22의 코드네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갤럭시 제품들을 보면 25W까지 충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45W까지 지원을 한 적도 있죠. S20 울트라나 노트 10 플러스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실상 20W랑 40W랑 충전 속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는 25W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올해 출시된 중국 스마트폰들을 보면 65W 고속 충전을 지원해주는 모델도 있는데요. 원플러스 9 프로나 샤오미의 미 11 울트라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5W 충전 시 완충까지 40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현재 갤럭시 S21 울트라의 경우는 25W로 완충 시 7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속도를 비교해보면 65W가 확실히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른 충전 속도는 사용자에게 더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충전기를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이 65W 어댑터의 가격을 최소 50유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출시하게 된다면 7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새는 박스 구성품에 충전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해도 되고 더 빠른 충전을 원하면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7만원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살짝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갤럭시 S22 소식들을 정리해봤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 왕눈이 디자인만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 똥시누스라고 얘기를 듣던 엑시노스가 이번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그런 성능을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티눔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